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강희연입니다. 제 인생은 꽤 평범했지만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월세방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어요. 지금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그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설날만큼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설날 아침 강희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주방에선 미나리와 고소한 멸치 육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떡을 손질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날엔 누구라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어야지.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웃 주민들은 그녀가 무료로 떡국을 나눠준다는 걸 알고도 늘 이상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지가 돈도 없으면서 왜 저런 걸 해? 아니, 자기나 챙기지 누굴 도우려고 그래. 이런 말들에 희연은 가끔 서러워 눈물을 삼켰지만 그래도 손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낯선 사람들의 작은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은 설날답게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 가득한 풍경 속에서 강희연이 준비한 떡국을 받아들고 작은 감사를 전하는 이들은 대부분 초라한 옷차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희연은 떡국을 건네며 힘들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 떡국엔 제 마음도 함께 담았답니다. 어느덧 오후가 되자 한 노인이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친 그는 발끝을 바라보며 떡국 냄새에 이끌린 듯 다가왔습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희연은 밝게 웃으며 떡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네, 어르신. 설날엔 누구든 따뜻한 밥 한 끼는 드셔야죠. 노인은 떡국을 한 입 떠먹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걸 먹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족도 없고 요새는 하루에 끼니 하나 해결하기도 힘드네요. 희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 비하면 자신은 훨씬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만큼은 편하게 드세요. 설날이잖아요. 떡국을 다 먹은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희연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건 나한테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재미삼아 한번 써봐요. 폐지 팔아 모은 돈으로 산 복권인데 내게는 별 희망이 없으니. 희연은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냥 드세요. 하지만 노인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니야, 받아줘요. 난 이 떡국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니까. 내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희연은 마지못해 복권을 받아들고는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인은 희연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도 희연은 떡국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시장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가면서 노인이 건넨 복권을 떠올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네. 그래도 이런 거에 기대는 건 너무 슬프잖아.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복권이 그녀의 삶을 바꿀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날 다음 날 아침, 희연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좁고 낡은 월세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난방을 틀기엔 부담스러운 난방비가 걱정되어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물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고생했으니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해야지.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정리하다가 희연은 전날 노인이 준 복권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 희연은 그것을 손에 들고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될 리가 없지. 하지만 뭐 확인해 봐야겠지? 잠옷 차림 그대로 희연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복권 번호를 확인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이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이걸 왜 나한테 줬을까? 한 글자씩 번호를 입력하며 희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세상은 자신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수없이 경험했으니까요. 하나, 둘, 셋. 화면에 숫자가 하나씩 맞아갈 때마다 희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세 번째, 네 번째. 설마 이게 마지막 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을 때 희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에 또렷이 떠 있는 문구. 축하합니다. 1등 당첨. 상금 20억 원. 희연은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러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번호는 정확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권을 확인하며 희연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있던 희연은 정신을 차리고 복권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확인을 마친 후 상금은 그녀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면서도 그녀의 가슴은 서서히 벅찬 감동과 흥분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삶도 바뀔 수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희연은 시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무료 떡국 나눔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떡국 재료를 사는 그녀의 손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고 사람들에게 건넬 떡국 한 그릇 한 그릇에 더 많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희연을 평소 비웃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희연 씨, 어제 봤어요. 떡국 나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휴, 제가 요새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저희 집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웃들의 냉대와 조롱을 오랫동안 견뎌왔기에 선뜻 손을 내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잖아.
이 기회를 복수로 쓰지 말고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가자. 그날 밤 희연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꿈꿔왔던 작은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운영하기, 주변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 돕기, 설날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 만들기. 희연은 펜을 들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20억 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자.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작 떡국 한 그릇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노인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를 찾아 시장을 수소문했지만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은 건 그가 남긴 말뿐이었습니다. 내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희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다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희연은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큰 기회를 마주한 듯 했지만 기쁨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좌에 찍힌 거액의 숫자를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돈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삶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달라질 거야.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며 움직였습니다. 우선 자신이 머물던 허름한 월세방에서 나와 조금 더 안락한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의 창문은 넓었고 햇빛이 들어와 온 방을 환히 밝히며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집에서 다시 시작하다니 정말 꿈만 같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한 편안함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간의 거실 한쪽에는 커다란 책상을 놓고 그 위에 공책과 펜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짐의 상징이었습니다. 며칠 뒤 희연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늘 떡국을 나눠주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시장의 상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둘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어요. 사람들은 희연의 진지한 표정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큰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행운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무료 급식소를 열 계획이에요. 설날에 떡국 한 그릇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자신들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던 희연이 이런 제안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작은 손길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손길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설날뿐 아니라 매일매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빠르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희연은 시장 근처의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건물이었고 시장 사람들과 함께 그 공간을 무료 급식소로 꾸며 나갔습니다. 희연의 진심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희연 씨, 제가 도울게요.
뭐라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도 여유는 없지만 이 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제가 힘 보태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낡은 나무를 교체하고 조명을 설치하며 무료 급식소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희연은 주방에서 사용할 큰 솥과 냄비, 수십 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식탁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매일 이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하던 나눔의 장면이 실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연 첫날, 희연은 떨리는 손으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연의 부엌 함께 나누는 설날의 온기. 문이 열리자마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까지. 그들은 희연이 끓인 떡국과 따뜻한 밥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희연 씨, 당신 같은 분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희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 공간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힘들 때 찾아오세요. 그러나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연 이후 그녀를 외면하던 이웃들도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번엔 다른 표정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희연 씨, 그간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몰라봤네요. 그런데 저도 요즘 사정이 좋지 않은데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요? 희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줬을 때도 저도 똑같이 미움과 자존심이 가득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자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 같이 나누고 살아야죠. 여기서 새로 시작합시다. 그날 밤 희연은 무료 급식소를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복권 한 장이 나에게 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돌려주는 방법을 알게 해준 거였지.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연 지 한 달. 희연의 부엌은 단순히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연이 끓인 떡국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희망과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희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곳에서 밥을 먹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을 들은 희연은 주방에서 손을 씻던 걸 멈추고 잠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해요.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희연의 진심은 지역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희연의 열정에 감동해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희연 씨, 이 채소는 내가 오늘 새벽에 가져온 건데 무료 급식소에 쓰세요. 저도 고등어 몇 마리 더 보태드릴게요.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상인들은 웃으며 재촉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덕분에 우리도 더 활기차게 살고 있잖아요. 희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시작했을 뿐이에요. 무료 급식소에는 새로운 변화도 생겼습니다. 희연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곳을 사람들이 연결되는 장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은 모임을 열어볼까? 그 모임의 첫 주제는 설날과 명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급식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명절이 오히려 두려웠어요. 혼자라는 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저도요. 가족들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외로움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희연은 그런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해 봤어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노숙자가 희연의 손을 붙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급식소가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가던 어느 날, 희연은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 그녀를 외면했던 이웃 중 한 명이 급식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희연 씨, 저 기억하시죠? 예전에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여기까지 오셨으니 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 이웃은 눈시울을 붉히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봤어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라도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희연은 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르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힘들 땐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죠. 밥만 드시고 가지 말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 그날 이후 그녀를 찾아왔던 이웃은 급식소의 자원봉사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연의 태도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희연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심지어 한 방송국에서 그녀의 무료 급식소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연은 이 모든 관심이 그녀 자신이 아닌 나눔의 힘을 알리는 데 쓰이길 바랐습니다. 이 공간은 제 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가 조금씩 나눠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나눈 거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눔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 마음이 다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그들이 다시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날 밤 희연은 무료 급식소를 닫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 거리에 퍼지는 고요 속에서 그녀는 간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해준 그 노인분, 어디에 계시든
이 소식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받은 떡국 한 그릇, 그리고 복권 한 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요. 희연의 눈에 맺힌 눈물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녀의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나눔은 이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희연의 무료 급식소는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채소 써는 소리, 뽀얀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그리고 가득 찬 냄비에서 퍼지는 구수한 향기는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작은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희연 씨,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매일 힘을 얻고 있답니다. 천천히 드세요. 희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을 반복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쉼없이 달려야 하는 피로가 누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늦은 밤 급식소에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들긴 해도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무료 급식소가 점점 주목받자 희연은 나눔의 규모를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이 단순히 자선의 의미를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밥 한 끼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해. 그녀는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며 얻은 사람들의 사연은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 가족과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희연은 고민 끝에 급식소와 연계한 희연의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자리와 기술 교육을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 발로 뛰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일할 분을 구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분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희연 씨, 그럼 저희 가게 청소나 간단한 일을 맡길 분을 찾아주세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급식소를 찾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조금씩 자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희연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었습니다. 급식소를 찾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희연 씨, 제 딸이 공부를 참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희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밥 한 끼만으론 부족하구나.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나눔의 일부야. 희연은 복권 당첨금 일부를 사용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지역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희연에게 또 다른 동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희연 이모, 저 나중에 커서 선생님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모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희연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날이 오면
꼭 나에게 이야기해줘. 급식소의 나눔은 지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지역 방송에 보도되자 전국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희연 씨,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 매달 식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희연은 처음엔 이런 관심이 어색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어느 날 급식소에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들였습니다. 낡은 모자를 쓴 그는 시장 한쪽에서 떡국을 먹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희연은 그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덕분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희연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그때 주신 복권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따뜻한 밥을 먹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날, 내가 나를 먼저 도와줬잖아. 이 모든 건 내가 만든 거야. 희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그날 밤 희연은 급식소에 불을 끄며 문 앞에 붙은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희연의 부엌 함께 나누는 설날의 온기. 그녀의 나눔은 설날의 떡국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온기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날 따뜻한 마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누며 온기를 느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